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부부들끼리 사랑한다는 말보다 평소에 고마워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해주시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의 고민은 눈높이를 맞추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거나 틱틱거리는 말투로 기분 안 좋게 반응을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부관계가 굉장히 흔하다고 느껴지던데요.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를 받게 되면 사는 게 고통이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디까지 존중하시나요? 지금 아내나 남편을 존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때 내 심장을 설레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될 정도라면 그냥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니까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죠. 사랑은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수시로 달아나 버리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막대하는 사람들은 품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걸 평소에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잘 무시를 해요.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충만하면 말과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어떤 특정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특히 좋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 복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배우자이니까 나의 일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 어떻게 노력을 해서 무시받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삶에 배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으로 만난다면 이것은 운명입니다. 무관하게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런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반응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삶은 사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밀접하게 만나지는 사람들, 특히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피할 길이 없어요. 가족 중에 나의 부모가 된 사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또 결혼을 해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고 자식을 어떤 자식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나의 배우자만큼은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만난 가족도 공부가 필요한 건 물론이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그때그때에 맞게 잘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 공부입니다. 사람 공부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나와 관련된 사람, 저는 배우자 공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화도 납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랑,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면 사랑인지 아닌지 그 경계에서 흔들릴 때 바로 그때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공부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이러한 것은 배우자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자신의 의지인데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소중하지 않은 채로 방치해 두는 것도 나에게는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물론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해 보는 것, 진심으로 이해해 보는 것,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것, 아, 이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도록 마음을 간직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 나 자신을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사람은 상황에 길들여집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는 싫다가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생활처럼 익숙해지게 됩니다. 습관화되면 이것을 돌이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말과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는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시를 하게 되죠. 가족 시스템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들의 행동과 말에 중독되어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로 이런 것이 있어요. 서로를 무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냐면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것이 가족 시스템 중독인데요.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썼던 부모님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아팠는데 성인이 된 후에 자기가 설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과 비슷한 자기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심장이 반응했다는 건데 뇌는 착각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가족 시스템 중독의 현상입니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또다시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좋게 만들고 싶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막말을 쓴다면 자신을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더 큰 싸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상황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외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집안에다가 회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거든요. 단발적으로 배우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피하냐면 어머, 내가 뭔가를 깜빡했네? 뭐 이유를 댈 수도 있죠. 어머,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한다는데 그걸 깜빡했네? 하면서 그 자리를 뜨세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또 피하는 걸 알아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게 돼요. 상대가 싫어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듣기 싫으니까 가버리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듣기 싫으니까 가버리네? 라는 인식이 자주 있을수록 듣기 싫어한다가 자기 머릿속에 자꾸 세뇌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상대가 아무런 표시를 안 하면 상대도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괜찮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계속 듣기만 되고 이것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건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면 자식들에게 이 상황이 전염됩니다. 그럴 땐 언급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식들에게도 확실하게 나의 감정을 알려주셔야 해요.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별로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학습이죠. 나쁜 상황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또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끊어내셔야 해요. 물론 그러기 이전에 나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상대가 함부로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입니다. 나를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를 그런 상황에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말은 상대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있다는 건 나를 계속 폭력해도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아.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그런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점점 그렇게 안 하도록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해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나를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